첫 번째 달려보죠. 야구 방망이로 휙휙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행인에게 야구 배트를 휙! 저 남사 지나가던 차 보닛을 쾅쾅! 야, 너 나와! 막 뭐 이러죠. 자, 가로수 현수막에도 저렇게 화풀이를. 자, 이거 그냥 가만 볼 수 없겠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성이 도로 위를 휘저으면서 경찰차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죠. 니들 죽는다. 경찰 오기만 해. 들어와. 막 저렇게. 자, 경찰한테도 계속 저렇게 휙휙 휘둘러요. 자, 그러니까 경찰도 테이저건을 들고 조준하죠. 야, 테이저건이 총이야. 딱 총이지. 쏴봐. 자, 그때 쏘세요. 지지지지지지지. 두 손을 들고 저렇게 푸처인접을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자, 단숨에 제압이 됐고요. 현행범으로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겨울에는 옷이 두꺼우니까 테이저건을 맞고도 바로 넉다운이 안 되네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저런 인간들한테는 테이저건 아낄 게 없죠. 네, 이 사건은 지난달 6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피의자인 50대 남성은 야구 동호회 회원이었는데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로 시민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요. 또 지나가는 차량 보닛도 야구 방망이로 내려치면서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상점 CCTV를 부수기도 하고 이 파라솔과 의자도 부셨다고 합니다. 이런 난동에 당시 6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위치를 알려준 덕분에 경찰은 남성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이후 테이저건을 거누면서 남성을 포위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남성은 야구 방망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다리에 테이저건을 발포하면서 바로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인명피해 없이 재빠르게 난동범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참에 술버릇 확실하게 좀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었어요. 지금 큰 사고를 쳤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운전자 폭행, 그리고 뭐 몽둥이 사용하는 모습도 지금 야구 방망이 사용하는 모습 보이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중에 수갑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경찰이 깜짝 놀랐더니 뭐 그럼 경찰인가? 경찰 아니지요. 이 수갑은 쇼핑몰에서 구입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어쨌든 이 남성의 행위로 피해본 분이 4분이에요. 아이고야. 막 형사, 민사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술을 절대로 안 된다고 아마 이제 느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분이 제 취향입니다. 자, 교통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잘생겼다. 전 이분이 취향입니다. 제 취향입니다. 이분은 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분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이 남자를 건들지 마세요. 이 남자 제가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 무섭습니다. 다들 고소하겠습니다. 어머, 여기서. 와! 대박이다. 인기 봤냐? 언니 인기? 나 언니 인기 봤냐? 아니, 박 교수님, 이게 지금 아마 차가 썬팅이 아주 짙게 돼서 지금 안을 식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찰관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 이거. 네, 도로에서 사고를 낸 가해 여성이 있는데요. 이제 경찰들 여러 명이 와서 차를 들이면서 하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차는 하지 않고 이 경찰들을 그 안에서 도리어 촬영을 하면서 뭐 이분은 잘생겼다, 내 취향이다, 나 이분한테 끌려갈 거다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모평가, 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경찰들이 계속 몰려서 막 문 열으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처럼 가녀린 여성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언니 인기 보고 있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지금 밖에 보면은 화내요. 그러니까 뭐 야간 운전도 아닌 것 같고 음주운전일까요? 아니면 무슨 뭐 약에 취한 걸까? 아니면 정신적 문제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또 약간 말이 안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술에 취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인플루언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에서 지금 경찰분들 초상권도 명백하게 침해한 거고요. 응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인 거고 지금 도로를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도로가 막아져서 급한 상황이니까 경찰분들 저렇게 많이 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정신 아니네요. 아무튼 본인 SNS에 저 영상을 올려놨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은 또 삭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앙코르와트. 자, 충격적인 사진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큰 비석에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한글, 금연, 그리고 이름인가요? 김보수. 2007년 8월 17일 17시 30분에 왔다 간다. 영원한 족적을 남긴 이곳 다름 아닌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캄보디아 대표 관광지 앙코르와트라는 겁니다. 2007년 앙코르와트 다녀왔던 김보수 씨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니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지난 2월 초에 아내분하고 앙코르와트를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10명 정도 같이 단체 관광을 간 것인데 돌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는데 갑자기 저렇게 낙서가 돼 있는 거를 본 겁니다. 게다가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요. 저 그 천년 유적에 이렇게 긁어서 저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또 같이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창피하고 뭐 좀 기분도 좋지 않고. 근데 그 가이드 말로는 저것이 지금 보수 공사 중이고 보수 업체 중에 한국 기업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보자분 바람은 그 한국 기업에서 저거 좀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망신입니다. 왜 하필 한글을 씁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일본어든 중국어를 써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계적 문화유산을 갖고 왜 저런 낙서를 하면서 한글을 써서 그 망신을 주는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이 참, 이거 충격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차별 차량 테러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유리 주목해 주세요. 뭔가가 쿵! 뭘까요?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자, 저거 돌! 스톤! 돌이 보닛을 쿵 찍고 바닥으로 대구르르르르르르. 정말 마른 하늘의 돌벼락입니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저거 영상은 지난 3일 밤에 찍혀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차 보닛이 찌그러지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큰 그렇게 그 돌멩이가 떨어졌던 건데 제보자분은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제 영상이 찍혀 있던 것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는 그 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면 고의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치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고요. 주변 가게의 CCTV나 이런 거를 좀 뒤져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마도 저 주차해 놓은 그 건물에 누군가가 저렇게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회수해 간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현재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 영상 잠깐만 다시 볼까요? 건물에서 떨어진지 한번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쿵. 뭔가 위에서 떨어지네요. 저렇게. 저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이어가죠. 자, 불박차 앞을 지나가는 저 여성 고개를 쓱 돌리더니 각퇴. 아밀라제가 듬뿍 든 타액을 뱉은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총총 가던 길을 갑니다. 자, 하필이면 또 검은 차에 이 북극 한파로 타액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얼어붙은 남의 이 아밀라제를 닦아야 하는 차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왜 저러고 사니? 그러니까요. 지난 6일인데요. 부산의 한 수영장을 찾아서 수영 강습을 듣고 나왔는데요. 차량이 저렇게 검정색 차량입니다. 뒷부분에 하얀 거품이 보이는데 새똥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게 뭘까 과연? 그래서 블랙박스 돌려보니까 웬 여성, 아마 회원 같아요. 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차를 지나가면 저 모습처럼 침을 뱉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얼굴을 저를 쳐놨지만 사실 어떤 여성인지 잘 모르겠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도대체 왜 침을 뱉는지 지금 보면 일부러 뱉는 고개를 돌려서 그러니까요. 막 가래가 막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뱉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딱 돌려서 뱉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는데 문제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경범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여성 잡으려면 신원 특정하려면 CCTV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이 이제 경범죄인데 나설지는 또 의문이기도 하고 이게 여성이 잡히든지 특정이 된다면 왜 그랬는지도 듣고 싶고 사과도 받고 싶다. 왜 그랬는지 변호사님, 꼭 듣고 싶답니다. CCTV보다 더 간단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표정만 보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어요. 예. 정말 뭐가 짜증나서 그랬는지 아니 이 차가 싫어서 그랬는지 뭔가 가래가 끓어나서 그랬는지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저게 저렇게 쳐놓으니까 알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파혼해야 할까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연 집중해 주십시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뵙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어머니는 저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셨어요. 그러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그냥 와서 인사하라고 하셔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뜬 남자친구에게 왜 나를 못 봐서 안달이니? 걔는 나 안 보면 결혼 못하겠다니? 라면서 화를 내셨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굴 한번 뵙지 못하다가 지난해 추석에 남자친구의 설득이 먹혔는지 드디어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사 때 네가 오면 좋겠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드리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제사 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와서 한다고 하는데 걔는 왜 못하겠다고 하니?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며느리를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나만 믿고 결혼하자, 결혼식까지만 엄마를 보고 그 뒤로는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 결혼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신랑입니다. 야, 다혜야, 우리 거의 다 왔잖아. 파혼이라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야,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박상희 여사 말이야. 아들 장가 간다고 서운하다고 괜히 너한테 심술 부리는 거. 만약에 계속 저러잖아. 다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엄마랑 의존할게. 나 못 믿어? 다혜야? 동그라미. 예, 오늘 박 변호사님의 마지막 방송을 미리 좀 축하하면서 자, 다음 사연자 예비 신부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아들 장가 간다고 서운한 걸 왜 M1 며느리한테 풀려고 해? 응? 그리고 나 요즘 예지력이 생겼어. 결혼 이후 생활이 눈에 막 다 그려져. 완전 신기해. 그리고 오빠가 퍽이나 의절하겠다. 그리고 의절해도 하나도 안 고마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모자 사이 갈라놨네 어쩌네 하는 저주까지 들으라고? 응, 싫어. 너 가, X. 자, 교수님. 네, 저는 근데 뭐 사실 시어머니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한 명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좀 삐그덕거리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시어머니께서도 왜 안 만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제사에 못 오는 거 정중하게 거절했으면 이해해 주실 법도 하는데 왜 평생 또 안 보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예민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이 남편들 이 아들도 이상해요. 진짜?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나랑 결혼하면 다 해결돼 내가 의절할게 이런 것도 아들로서도 이상하고 남편으로서도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이 오늘의 주인공도 사실은 그렇게 뵙고 싶었던 어머니께서 또 제사 때니까 잠깐 보자 그러면 제사는 같이 안 드려도 가서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는 또 할 법한데 이분도 또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이 다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안 맞다. 자, 양 변호사님. 하나 더 있죠. 박수영 의견에 더 추가를 하자면 그 시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은 또 오라고 했는데 왔는데 그 집 앞까지 온 사람을 또 돌려보낸다? 맞아, 나도 그건 또 그거 이상한 그랬어. 상황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식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관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날 때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만남을 가지면서 상견례라고 하잖아요.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저 제사에 그럼 말하는 얘기가 마치 너는 이제부터 이 집 귀신이야라고 인질 삼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생각까지 듭니다. 솔직히. 아,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사연자의 심정을 가장 좀 잘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백다이 같은 아나운서. 나이대라서요. 맞습니다. 근데 전 사실 남자친구의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옮긴 것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남자친구나 시아버지도 이 시어머니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시어머니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연자를 아끼는 시부모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결혼 직전까지 왔거든요. 뭐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선 넘은 건 맞고 이제 사실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맞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상황이 한데 그나마 지금 남편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뭐 의절할지 안 할지 뭐 의절하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 혹시나 오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끊지 마시고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때 좀 확인한 다음에 절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파혼하거나 절연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 뭔가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도대체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은 처음에는 나 걔 보기 싫어. 너 제사 빨리 와. 나 이제 며느리 안 봐. 왜 이렇게 그냥 확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정말 보기 그러니까 싫은 건지 이유를 짐작을 해보신다면 그냥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냥 싫은 거야. 예.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말 그게 안 해서 맞다면 그렇지. 파혼하는 게 맞겠죠.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행동을 이미 그걸 다 반복한다면. 티를 다 내는데 그걸 뭘 또 만나봐. 네. 빨리 한 번만 더 하게 빨리 납시다. 달아나야 돼. 딱 한 번만 봅시다. 예. 예, 첨예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민선님 결혼 전이라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사건 부반장님 지금 중재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YYY님 남자친구만 믿게 할 거면 제사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